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 료종훈입니다. 디올류 산타페입니다. 상당히 앞선 디자인인데요, 아직은 좀 낯선 어색한 그런 디자인이죠.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할 모델은 디올류 산타페 하이브리드입니다. 1.6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고 있죠. 1.6 터보 엔진 180마력, 그리고 47.7kW의 전기 모터,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은 235마력이 됩니다. 앞뒤로 H램프 적용하고 있죠. 뭐 엽기를 닮았다, 뭐 닮았다 라는 얘기들 많은데, 역시 이 차를 보는 관심의 표현, 애정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선이 강조되어 있는 디자인인데요, 특히 C필러에는 이런 그 숨겨진 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핸들이지, 무슨 공간이지, 뭐 열쇠 놔두는 곳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 잡고 딛고 올라서면 이 지붕 위를 뭐 세차한다거나 이 루프 캐리어에 작업을 한다거나 할 때 이 핸들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발진들이 머리를 많이, 궁리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뒷부분에 보면 리어 게이트 상당히 큰데요, 뒷면 전체를 리어 게이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리어 게이트, 밑으로 들어가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살짝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테라스, 발코니에 앉아 있는 기분으로 이 트렁크 공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인테리어는 아주 꽉꽉 채웠죠.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아주 선명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디지털 룸미러, 그리고 2열 캡틴 시트, 좌우가 분리되어 있죠. 시승하는 모델은 6인승이고요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작 가격이 3,888만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시승하는 이 모델 캘리그라피 트림인데요, 몇 가지 옵션을 더 넣어서 5,5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지요,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운전석 실내 보고 가시겠습니다. 실내 올라서면 이 경관 가로 라인이 실내를 딱 지배하고 있죠. 앞쪽에 보면 12.3인치 모니터 2개를 연결한 거죠.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면 하나, 둘, 2.5회전이 채 안 돼요. 2.4회전 정도 하는데요,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타이트한 락트락 주행비 아닌가 싶습니다. 홈 화면이고요, 하이브리드 정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는 이런 기능들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시네마, 이제 유튜브도 볼 수가 있네요. 유튜브, 유플러스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이런 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12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 있죠. 릴렉션 컴포트 시트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무릎까지 받쳐주고 있어서 아주 뭐 무중력 상태라고 하나요? 좀 과장이 심하면 아무 중력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편안한 포지션으로 아주 편하게 쉴 수도 있겠습니다. 2열 시트도 여기서 쓸 수가 있네요. 2열 시트 접기 하니까 2열 시트가 저렇게 접힙니다. 2열 시트 다시 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이렇게 3단계로 각각 조절이 가능하네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주행 편의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와 있죠. 차로 변경 보조까지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가능합니다. 주행 안전 기능, 전방 안전, 교차 안전, 전방 교차, 전방 측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모니터, 후측방 안전, 하차 안전, 이런 다양한 주행 안전 기능들, 운전자 주의 경고, 속도 제한 알림, 경고, 주차 안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트레인, 에코, 스포츠, 스마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휠도 노멀과 스포츠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차 관성주행 안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시점을 알려주는 거고요. 안내 시점은 빠르게 보통 느리게. 스마트 회생제등 시스템, 대기환경 보호 모드.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EV 모드를 강제하는 거죠. 그 빌트인 캠 들어와 있죠. 이 앞에 카메라에 있어서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빌트인 캠 들어와 있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하이빔 보조 기능 들어와 있습니다. 도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리는 속도도 보통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테일게이트 열리는 각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네요. 디지털 키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키나 NFC 카드 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인디케이터 타입 1, 타입 2,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죠. 아주 다양한 명령어들을 인식하고 수행합니다. 실내 온도 19도. 19도로 설정할게요. 오늘 날씨. 현재 문산업은 안개가 껴요. 이후 삼성전자 주식.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73,800원이에요. 아, 많이 빠지네. 대비 900원 떨어졌어요. 엉따. 열선 시트를 켤게요. 엉따 이 말도 알아듣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아주 다양한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클러스터 테마 이렇게 서클, 심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픽 스타일도 드라이브 연동 스타일 A, B, C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식도 A, B, C 드라이브 연동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전방에 아주 선명한 화면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줍니다. 표시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또 여러가지 정보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주행보조 시스템, 그리고 구동장치, 대기모드, 트림 미터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래로 패들 시프트 있고요. 패들 시프트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아래 컬럼 타입의 변속 레버죠. 앞으로 돌리면 D, 뒤로 당기면 R입니다. 6.6인치 터치식 공조 스크린이죠.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는 운전자에게만 이 공조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거죠. 혼자 탈 때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는데 두 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는 C타입 B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콘솔 박스가 운전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2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콘솔 박스를 이렇게 앞뒤로 모두 열 수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도 상당히 깊습니다. 이 콘솔 박스를 상하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 팔 깊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 팔이 다 들어가도록 상당히 깊게 콘솔 박스를 준비하고 있어서요.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밑으로도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추가로 있죠. 수납 공간이 많고 넓으면 좋기도 한데 또 뭐 물건 찾을 때 찾아야 될 곳이 더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정리정돈 잘 해야 되겠죠.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 상단에 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부분 자외선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선글라스나 안경,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뭐 좀 더 위생적으로 소지품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뒷좌석입니다. 좌우 분리된 캡틴 시트가 주는 편안함, 고급스러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네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이상 공간이 남죠. 한 뼘 가량의 공간이 무릎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시트는 또 앞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일 앞으로 이만큼 당겨 앉을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주먹 하나 꽉 차는 공간 남아 있죠. 제일 뒤로 미루면 여기까지 뒤로 밀 수가 있습니다. 한 뼘이 넘는 공간
남아 있고요. 머리 위로는 주먹 하나 세워서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공간의 여유로움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완전히 차창은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 햇볕 가리개 선바이저 준비되어 있고요. 수동식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 바닥은 뭐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닌데요, 거의 매트를 깔아 놓으면 거의 평평한 바닥이 됩니다. 이 센터 콘솔 공간을 참 영리하게 구성했네요. 이 아랫부분은 또 앞부분과 뒷부분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위아래로 2층 구조, 또 아래층은 앞뒤로 2중 구조를 설정을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리를 많이 한 공간이다 라는 얘기죠. 이 양옆으로 C타입이죠. C타입 USB 포트 충전용입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 시트는 또 앞뒤 슬라이딩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동식으로 자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썬루프는 앞뒤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폐가 가능한 썬루프를 앞쪽에 배치를 했고요. 2열과 3열 공간에는 개폐할 수 없는 그냥 글래스 루프를 배치하고 있네요. 이 필러에 이렇게 공조 송풍구 들어와 있고요. 자, 3열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윗부분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 열시트가 움직이면서 3열로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3열 시트 앉으면 이런 정도 됩니다. 무릎이 좀 세워지고요. 그리고 손바닥 2개 꽉 차는 정도 공간,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드나드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C타입 USB 포트, 이쪽에 C타입 포트 220V 전원, 그리고 공조 버튼 준비되어 있네요. 안개가 좀 심하게 끼어 있네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안개가 심하군요.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영하 4도, 기온은 영하로 떨어져 있고요. 노면 살짝 젖어 있죠. 어제 눈이 왔고요. 눈 온 뒤에 조금 습한 도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모터를 이용을 해서 차체 고동을 좀 더 안정시켜주는 몇 개의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컴포트 드라이브인데요. 그 안에 이 라이드, 이 핸들링 같은 기능들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터가 주행에 개입을 해서 이른바 과속방지턱 같은 둥턱을 넘을 때 차체의 움직임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는 거고요. 코너에 들어갈 때 조향의 반응을 처음에는 빠르게 반응을 하고 조향을 마무리할 때는 좀 차체의 거동을 안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승차감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차체의 거동이 안정된다는 것, 좀 더 높은 성능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토크 벡터링, 이 라이드, 이 핸들링 등등의 기능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차체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야가 상당히 안 좋죠. 안개가 껴서 시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럴 때 주행보조 시스템이 훨씬 더 유용하죠. 시야가 안 좋을 때 ADAS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주행보조 시스템 버튼 한 번으로 바로 작동이 되네요. 제한속도 90에 맞추고요.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직접식 감지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손의 면적에 따른 전류의 크기를 측정을 해서 손이 스티어링 휠에 있다 없다, 쥐고 있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 2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선 변경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차선 변경 해볼까요? 자, 4차로를 중심으로 좌우 모두 3개의 차로를 모니터링을 하죠. 지금 왼쪽에서 차가 하나 쭉 추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자, 후속차가 없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 한번 해봅니다. 스티어링 휠을 진 채로 가만히 방향지 시등을 켜면 굳이 내가 스티어링 휠을 힘들여 돌리지 않아도 차가 차선 변경을 하고 마무리까지 잘 하고 있죠. 다시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저는 스티어링 휠에 손만 얹고 진짜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죠. 근데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경고가 뜨고 차선 변경은 진행되지 않죠. 제법 주행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똑똑한 ADAS 시스템,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명심해야 될 것, 절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결국 운전자가 차를 조작해야 되니까요. 긴급 상황 여기 나와서 말인데, 이 차에 다중 충돌 방지 제동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제동에 개입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해도 충돌 사고가 난 뒤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제동을 하는 거죠. 차가 스스로 제동을 해서 안전하게 멈춰 설 수 있도록 해줍니다. 2차 사고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겠죠. 가장 멀리 4단계 3, 2, 1 이렇게 1, 2, 3, 4단계로 차간거리는 조절을 하고 있고요. 주행보조 시스템 지금 시속 100km에 맞췄는데요, 앞에 여유가 있는데도 90을 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의 도로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죠. 상당히 영리합니다. 노면굴곡을 타고 넘는 움직임조차 상당히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조용하고요. 이중제법 차음률이 적용하고 있죠. 앞창에는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시트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시트가 몸을 딱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거죠. 차와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투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끝까지 밟힌다 라는 얘기죠. 일단 저속에서 툭툭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는데 가속 페달의 반응이 그렇게 아주 예민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힘있는 반응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는데 패드를 통해서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에코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이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자,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가면 패들 시프트는 다시 변속 기능을 담당합니다. 쭉 가속을 이어가고요.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볼까요? 6단 1900rpm. 좀 높은 듯 하지만 1.6 터보 엔진이니까요. 엔진 배기량을 보면 그럴만하다 싶습니다. 5, 4, 3단까지 내려가고요. 3단 4600을 마크하네요. 2단으로는 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3단 4600, 6단 19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몸무게가 있고 하니 그렇게 저속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힘있게 치고 나가는 그런 가속 반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서 제법 높은 속도까지 치고 올라가네요. 1.6 터보 엔진이 이 무거운 몸을 이 정도 속도까지 끌고 올라가네요. 상당히 대견하다 싶은 엔진입니다. 공차 중량이 1970kg이니까요. 제 몸무게까지 더하면 2톤을 넘는 몸무게를 거뜬하게 끌고 고속주행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고속주행에 가면 배기량이 작은 엔진들은 막 힘들어하는 반응들을 실제로 느끼게 되는데요, 고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싶습니다.
디지털 룸미러 적용하고 있죠.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 적용을 하면 후방 시야가 넓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오늘은 안개가 껴서 후방 시야 그렇게 선명하다 싶지는 않은데요. 평소 같으면 아주 선명한 시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실내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룸미러 적용하면 될 테고요. 또 하나, 이 카메라를 열면 이제 도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 보고 있는 거죠. 아주 선명합니다. 앞부분만 보느냐, 뒷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드론샷처럼 내려다보는 앵글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길게 누르면 터레인 모드 있습니다.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른바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되죠.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테레인 모드 이용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우, 지금 배터리 많이 찼네요. 속도를 조금 줄여서 EV 모드 한번 체크를 느껴볼까요? 자, EV 모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46km. 배터리는 충분하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EV 모드를 해야 된다는 것, 가속 페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 밟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50km가 넘는데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은 상태입니다. EV 모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아마 60km 넘어가면서 해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70km 넘는데도 엔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바퀴만 구동하고 있는 거고요. 와, 80km인데도 모터 구동을 이어가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높여서 코너 경험해 보도록 합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사륜구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코너 중간에서 속도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차체가 어느 정도 기울어지는 부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었고요. 적당히 기울어지면서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코너링의 짜릿한 즐거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차 6인승이죠. 6인승인데요. 6명 태우고 이렇게 마구 달리는 것,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좀 더 안정된 자세로 편안하게 움직이는 게 맞겠다 싶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이나믹한 주행을 시도해도 충분히 받아주지 않겠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 상당히 눈에 띄는 외모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얼리 어댑터들의 눈에 확 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35마력의 힘, 넓은 공간, 뒷좌석 좌우 독립 시트로 꾸며진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1.6 터보 엔진이지만 상당히 강한 힘까지, 고속주행까지 여유 있게 해내는 아주 야무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견하다 라는 얘기 자꾸 하는데요, 실제로 참 대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트림 3,888만원서부터 시작하고요. 시승하는 이 차는 최고 트림이죠. 6인승 캘리그라피 트림이고요. 이런저런 옵션들을 넣어서 5,516만원에 출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시승차고요. 옵션 넣을 거 다 넣어서 5,500만원 정도의 엔진으로 보면 소형이고요. 또 덩치로 보면 대형입니다. 이런 언밸런스한 모습, 다운사이징의 결과죠. 아주 훌륭하게 다운사이징을 완성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영하 5도고요. 이런 조건에서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하는 것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다만 재원상으로 본다면 이 차 공차 중량이 1970kg,
최고 출력, 시스템 출력이 235마력이죠.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8.4kg 정도 됩니다. 이러면 시속 100km 가속 시간은 약 9초 전후가 되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3km로 인증받았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갑니다. 에어컨은 드라이버 온리 모드로 가고요. 실내 온도 20도로 일단 세팅을 합니다. 주유 후 연비를 리셋했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죠. 네,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6.2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 인터체인지죠. 교통체증이 좀 있는데요. 덕분에 모토구동으로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7.6km까지 더 좋아졌죠. 교통체증을 만나면 이렇게 연비가 더 좋아지는 수도 있다.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체증이 심해서 배터리 잔량이 없으면 배터리가 다 닳아서 없는 상황에서는 엔진이 돌아서 배터리까지 충전하고 또 구동도 해야 되니까 연비는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배터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통체증에서 오히려 연비를 더 좋게 가져갈 수도 있다.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야, 연비 리터당 17.7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7.6km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도심주행 거쳐서 이제 잠시 후에 교대역 내거리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신호 대기로 멈춰 섰고요. 자, 리터당 17.5km 기록했습니다.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계기판상으로 54km를 달렸네요. 1시간 13분 걸렸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7.5km 기록을 했습니다. 자유로를 달린 연비보다 약간의 정체가 계속된 올림픽대로 그리고 도심 주행하면서 연비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좋아졌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부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이죠. 빠른 속도보다 시속 60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서행하는 구간이 있을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는 좀 더 좋아진다. 왜냐? 모터가 개입할 여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왼쪽 끝부분입니다. 왼편에 한 칸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남는 거죠. 지문인식 센서를 갖다 놓기는 했지만 이 넓은 곳에 센서 하나만 있는 것도 좀 어중간하고요. 이 모니터도 아니죠.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 패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음성 명령 시스템에 웨이크업 명령어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하이 현대, 헬로우 현대, 안녕 현대, 음성 명령으로 음성 인식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아주 완성도 높은 음성 명령 시스템이지만 마지막 하나, 이 웨이크업 명령어가 없습니다. 빨리 적용이 되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산타페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습니다. 1.6 터보 엔진에서 어떻게 이런 힘과 효율이 나오는지요. 총 시스템 출력 235마력이죠. 1970kg에 달하는 이 몸을 끌고 거침없이 달립니다. 실생활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고성능의 수준, 고속 주행의 영역까지 거침없이 내달리고요. 또한 반대로 효율 또한 상당히 놀랍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13.0km, 실주행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기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작은 엔진이지만 상당히 야무지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다운사이징의 꽃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1.6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아주 완성도 높게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큰 덩치는 실내를 또 여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2열 캡틴 시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넓은 공간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트 배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산타페 구매하실 일이 있다고 한다면 2열 캡틴 시트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은 상당히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꽉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들 대비 상당히 높은 완성도, 높은 수준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수입차들에 비해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오히려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상품성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기본 가격이 3,888만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차 캘리그래피 트림인데요. 몇 개의 옵션을 더 붙여서 출고 가격이 5,500만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성능을 갖춘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충분히 갖춘 SUV를 살 수 있다? 수입차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 경쟁력까지 우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 칭찬만 하고 있나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니까요. 칭찬받아 마땅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